녹화 버튼 이제 눌렀고요. 목소리 크기 괜찮아요? 마이크 음질. 네, 좋습니다. 천하태평님, 네. 요즘에 채팅방에서 많이 뵙는 필명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6월 20일입니다. 제가 5월 10일날 방송하고 한 달 조금 넘게 방송을 하진 않았는데요. 뭐 채팅방에서 매일 제가 마감 브리핑도 하고 장중에 또 정리해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좀 어렵죠? 최근에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이 6월달에 그렇게 재미없을 거예요. 물론 뭐 저기 최근에 3, 4, 5월달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재미없는 장이었겠지만, 특히 6월 들어서 뭐 오늘은 그나마 좀 낫어요. 오늘은 뭐 어쨌든 올랐으니까 좀 난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심해요? 죽을 맛이에요. 아유 참,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요만큼 빠지는데 죽을 맛이야. 요만큼 빠지는데 요만큼. 이만큼 빠지는데 죽을 맛이면은 여기 금융위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아무튼 네, 맞아요. 주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맨날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올랐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구간은 좀 힘겹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느낌인데, 하락할 때는 확 내리죠. 원래 그런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한 달 동안 올라가고, 그거 반납할 때는 일주일, 2주일도 안 걸리죠. 일주일.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은 사실 뭐 저희도 힘들고요. 뭐 이거 이런 장에서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인도 힘들고 기관도 힘들고 펀드 매니저도 힘들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만 힘들어요? 여러분이 주식 초보라서 힘들어요? 개인이라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는 안 돼. 뭐 개인이 안 돼. 지금 뭐 펀드 매니저는 수익 빵빵 납니까 지금? 펀드 가입하신 분 한번 보세요.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지금 올라가기 힘들지. 다 힘들어요. 외국인이라고 지금 뭐 수익이 빵빵 나옵니까? 물론 뭐 파생 시장에서 활동하는 뭐 메이저 세력들은 하락장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장이 하락하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심리적인 부분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좀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쵸? 더 심한 것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힘들죠. 시장이 많이 빠지든 적게 빠지든 하락하는 구간은 무조건 힘들죠. 그리고 사실은 이 지수 하락만 가지고 하락폭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코스피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만큼 힘들죠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죠? 지수는 대형주들 비중이 큰 거지, 실제 종목들 체감은 또 지수랑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원래 그동안에는 뭐 PPT 자료를 좀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좀 강의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생으로 하려고요. 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급락의 이유가 뭡니까? 네, 도끼님 어서오세요. 최근 시장의 급락의 이유가 뭐예요? 무역전쟁, 무역분쟁, 금리 인상 우려, 중국 미국 싸움. 그쵸? 그거죠. 그런데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죠. 금리 인상에 도끼님 사실 정답이에요, 저게. 별 이유 없죠. 아니 뭐 무역전쟁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무역전쟁 여기 없었어요? 갑자기 무역전쟁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거 갑자기 이번 주부터 알게 됐어요? 그것도 아니죠. 미국 금리 인상이 몇 번째인데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몇 번째입니까? 미국이 최저금리에서 금리 인상한 게 이번이 5번째인가요?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금리는 왜 올립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미국이 저금리로 이제 경제를 부양했는데 이제는 좀 금리를 올려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들이 호전되고 있으니까 올리는 거죠. 전혀 악재가 아니다. 근데 무역전쟁 얘기는 물론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맞긴 해요. 원래 있었던 이슈인데 이번에 다시 부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양반이 북미회담 준비할 때는 이제 조용히 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다가 북미회담 딱 끝나니까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중국과 이제 싸우고 있는데 참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좀 주식하기도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워낙에 액션이 크고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이 이제 보이죠, 여러분들. 트럼프의 스타일이 좀 보여요. 협상 스타일이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번에 북미 회담도 그랬고 굉장히 좀 거칠죠. 굉장히 거칠게 일단 막 질러요. 트위터도 하면서 여기저기 인터뷰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 멘트를 뱉고 북한한테는 꼬마 로켓맨이라고 막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하면서 뭐 분노와 화염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역사적인 협상을 했죠. 또 중국이랑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있어요, 지금. 말로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됐고, 아까도 어떤 분이 라온님 오랜만입니다. 환율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부각되니까 환율도 좀 변동이 이번에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시장의 하락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물려 있어요. 금리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우려감이 생기니까 안전자산인 달러가 이제 급등하는 거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죠, 최근에.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은 뭐 달러 가지고 뭐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원화 가지고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누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환율이 급변하면 외국인이 상관이 있죠. 수출업자는 이제 또 조금 다른 얘기고요.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별로 상관없는데 외국인들은 환율이 급등하면 환차 손이 생깁니다. 환차손이 생긴다. 환차손.
그러니까 이 환율이 급등할 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요. 환율이 하락할 때는 주식을 사고. 왜? 예를 들어 환율 1200원일 때 1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1200원으로 환전해서 주식을 사죠. 그죠? 그리고 환율이 1000원일 때 주식을 팔아서 가지고 나가면 1000원만 가지고도 1달러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1200원으로 환전하는 게 아니라 1000원으로 환전하니까 200원만큼의 추가적인 차익이 가능하죠. 반대로 올라가면은 손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거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은 주식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죠?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쭉쭉쭉 매도 나오죠? 오늘은 샀어, 외국인이. 왜? 오늘은 이제 환율이 급등한 다음에 좀 눌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은 좋으니까 주식을 좀 사는 거죠. 이게 약간 이게 뭐 이런 어떤 외국인의 어떤 그날그날의 판단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시스템적인 움직임이 많은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외국계 자금이. 다시 종합해 보면은 우리 시장은 무역 분쟁과 뭐 금리 인상 관련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생기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하니까 외국인 매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악재가 앞으로 좀 길게 고생을 시킬 악재인가, 아니면 조금 일시적인 악재인가, 다시 말해서 주식을 지금이라도 팔고 조심을 해야 되는 악재인가, 아니면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악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은 전쟁이 아니죠. 전쟁이 말은 전쟁인데 이것도 결국 협상을 하기 위한 지금 어떤 초기 과정이에요. 작년에 북한이 괌에다 미사일 쏘겠다, 뭐 어디에 쏘겠다, 미국이 북한 뭐 선제 타격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북한이 미사일 쏠 수도 있고요. 정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겠죠. 뭐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었겠죠. 그죠? 제로는 아니에요. 몰라요. 뭐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던 것이고, 결국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정말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전쟁을 심각하게 벌여가지고 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글로벌 어떤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갈 것이냐, 서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적정선에서 타협을 시작하고 할 것이냐 했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런 타협이 당장 오늘 나오는 게 아니고 내일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결국엔 그렇게 이제 봉합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악재는 뭐 정확하게 지금이 끝났다, 어제로서 하락이 끝났다, 뭐 우려가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하락이 많이 나온 상태고요. 만약에 이걸로 조금 더 충격이 나오고 여진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충격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무역 전쟁을 해서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중국 경제 위축되면은 신흥국들 다 피해 입고, 미국도 위축되고, 그러면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세 하락장이야, 그거는. 그러면은 이거 다 대세 하락장 가는 거야, 대세 하락장. 또는 뭐 중기 하락장.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까지 볼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제로는 아니지만
벌써부터 그걸 걱정해서 주식을 뭐 다 팔고 대세 하락한다?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작년에 저기 전쟁 날까봐 이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북한이랑 미국 전쟁 날까봐 이민 가는 거랑 똑같은 과민 반응입니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대응하는 거는. 경제 어떤 대세 하락장이 나오려면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 경기 침체가 정말 올 수 있는 어떤 뭐 금융 경색이라든지 신용 경색,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관련된 문제들도 아직 잠재적으로 남아 있긴 한데요. 그것도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벌써 그걸로 과민 반응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정은 초단발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발성이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주가가 내렸어요. 주가가 내렸는데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싸고 저평가되어 있으면 하락은 제한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재가 없고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면은 주가는 상승 탄력이 이제 약화되고 하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쌉니까 비쌉니까? 네, 어서오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쌉니까 비쌉니까? 뭐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싸요. 싼 듯? 싸요. 싼 듯이 아니고. 자, 여기 최근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그림이 3개 있는데요. 뭐 왼쪽 2개는 일단 보지 마시고 오른쪽 거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 걸 보시면 아시아 신흥국 증시의 PER, 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익 대비 각 나라의, 그러니까 이게 뭐 종목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태국이 15배, 대만이 13배, 싱가포르 13배, 인도 17배, 18배, 홍콩 15배, 중국이 12배 가까이 되는데 한국이 8.5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10배 전후예요. 9배에서 10배 전후 최근에. 조금 이제 장이 과열되면 11배까지도 가는데요. 보통 10배 전후에 움직이거든요. 보통 9배 정도 오면은 좀 싸다고 느껴지는 이제 구간이 오죠. 근데 지금 8.5배야. 언제 기준으로? 6월 15일 기준. 지난 6월 15일 기준 8.5배예요. 6월 15일이 언제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2403포인트 기준으로 퍼가 8.5배였는데 이게 월요일날 급락하고 어제 또 급락했죠. 그러면 어제는 이거 퍼가 8배, 8배. 예. 한국의 증시 퍼가 8배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요, 정말 어떤 그때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뭐 이럴 때 순간적으로 완전히 패닉이 와가지고 무너질 때 아니고서는 이렇게 잘 안 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싸다. 그러니까 이 퍼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심하죠. 사실은 이번에 남북 이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우리나라가 좀 싼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전쟁 위험이잖아요. 정상 국가가 아니고 정전 국가니까 전쟁 위험이 항상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많이 쳐주질 않아요. 할인 요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쌉니다. 나중에 정말 종전선언하고 북한과 정말 전쟁 걱정 아예 없는, 지금은 아직도 이제 뭐 그런 걱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정말 그런 걱정 없이 우리 아들들이, 저도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그땐 한국 증시가 뭐 퍼가 12배, 13배 받을 수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경제는 어쨌든 성장합니다. 계속. 그죠?
정말 경제 위기 때 아니고서는 매년 성장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는 퍼 10배 기준이 여긴 거예요. 퍼 8배, 퍼 10배, 8배 기준이 2010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 2011년은 이 정도 수준, 2012 여기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왜?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적인 경제 성장 국가라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2009년도에 코스피가 1000포인트까지 왔는데 이번에 1000포인트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차트 보고. 차트에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에 딱 선을 긋고 야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일은 없죠. 아무리 위기가 와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나라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면 예전에 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뭐 강남에 뭐 8억, 10억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그 아파트가 1억 가면은 코스피도 여기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면 나라가. 아시겠어요? 지금 점심 밥 한 끼 8,000원, 7,000원 하는데 옛날처럼 5,000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가죠. 그럴 수 있죠. 그 정도로 나라 경제가 폭삭 망해가지고 물가가 폭락하고 그러면 코스피도 갑니다. 1000까지. 근데 그럴 리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저점인데 이번에 여기 저점이 아니지 이거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충분히 싼 겁니다. 옛날 2000하고 지금 2000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싸다. 근데 싼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제가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지난번에 더 설명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엄청 주가가 쌌어요. 이때 1월 당시에 2017년도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저평가돼 있는데 주가가 쌌는데도 더 빠진다. 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적자 볼 수 있는 어떤 위기가 있고 이런 위험한 종목들은 주가가 미리 빠져요. 아무리 싸도. 다시 말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싼데 더 하락을 하려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폭망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우리나라 자체 이유이든지 또는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의 어떤 전체적인 이유에서든지.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만한 악재는 없다. 아시겠죠? 주가는 싸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하락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 또는 어제가 저점이냐 혹시? 어제 종가가 2340선에서 끝났는데요. 예. 어제가 저점이냐? 저도 모르죠.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지난 2월 9일날 저점이 2346포인트에서 확인됐는데요.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정확하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 저점을 언제야 이게? 2016년도 하반기에 1931포인트 이걸 몰라요. 그죠? 제가 대략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했죠? 이렇게 하락했고 반등 파동이 N자로 나오고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보통 이 기술적인 분석이 어떤 교과서적인 분석이에요. 이 교과서라는 게 꼭 다 맞지는 않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예, 이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한다. 이게 이제 N자형 하락 파동의 어떤 원리죠. 그럼 결국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락한다. 이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2300에서 2300 전후에요. 뭐 순간적으로 슈팅이 아래 언더 슈팅이 좀 나오면 2300 뭐 70? 50? 정말 뭐 갑자기 무슨 뭐 투매가 미친 투매가 나온다. 한 2250까지 눌릴 수도 있어요, 정말. 응? 순간적으로 안 눌릴 수도 있고, 예, 여기까지 안 눌릴 수도 있고, 뭐 2320에서 눌리 저기 바닥에 나올 수도 있고요. 정확한 저점은 모르지만 대략 2300선 전후에서 또는 그 이하에서는 바닥권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응? 단 전제 조건은 앞으로 세계 금융 위기급 또는 경제 침체가 걱정되는 새로운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면 1번.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2340이에요. 많이 빠지면 2300 전으로 빠질 수 있어요. 뭐 안 빠질 수도 있고 거기까지. 여기서 과연 주식을 파는 게 맞는가? 단 종목 교체를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한 교체는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여기까지 와서 그런 대응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제가 어저께 채팅방 마감할 때 그런 말씀 드렸고 오늘도 드렸어요. 아니,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높을 때가 안전한 겁니까?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위에서는 주식을 사게 되고 밑에 되면 팔게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날 있죠, 이날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팔아야 됩니까? 이날 주식을 팔아야 잘하는 걸까요? 안 팔아야 잘하는 걸까요? 뭐 이건 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서 파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거나 여기서 다시 사면 잘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뭐 그건 맞는 얘기예요. 뭐 종목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수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 안 파는 게 낫죠, 그냥.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가 1970이에요 1970인데 여러분, 시장이 좀 더 빠지면 1930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팔아요, 그냥? 1930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1970에서 1930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파냐고요. 막 주식 팔고 막 현금 확보하고 쉽니까? 그거 아니자 이거죠. 내가 여기서 팔고 이런 데서 다시 기가 막히게 자신있게 살 수 있다면 오케이. 또는 여기 막상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팔고 더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빠질 수도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위에서라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갔다. 그럼 여기서 팔아놓고 이거 안 빠지나 보다.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하락하면 좋은 거고. 근데 이걸 과연 잘 할 수 있느냐, 개인들이. 막상 주가가 내가 여기서 팔고 나서 더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잘 안 나갈 수 있어요. 초보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정말 초보자들은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도 몰라요. 안 해보면 몰라. 근데 많이 경험해본 분들은 알죠. 막상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 예. 그래서 대신에 이게 반등이 나오면 좀 팔 수 있죠. 무조건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뭐 일부 종목 주시고 현금화파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하락을 했다면 이게 이렇게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가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반등 줬다가 다시 빠져서 2300 전후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악재가 좀 더 심각하게 전개가 돼서 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나 이런 밑에서는 투매하지 말자. 괜찮다. 기다리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좀 올라오면은, 조금 올라오면은 주식을 다 팔진 않더라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줄여놓고 좀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 뭐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온 대로 나중에 또 대응할 수 있고, 예, 그런 어떤 정확하게 여기서 전략 매도, 여기서 전략 매수 이렇게 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고요. 예. 반등에 따른 좀 분할 대응, 조정시 분할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크게 보자고요. 크게. 이거 아까 제가 오늘 마감 브리핑 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시장은 잘 보세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이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런 박스권 또는 수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빵 터졌죠. 이제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또 셀트리온이나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갑자기 신약 열풍 불면서 터졌어요, 시장이. 근데 솔직히 좀 과열 국면이 있었죠. 그죠? 과열 국면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약 1년간 1년 조금 넘게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양봉이 3번 빼고 1년 내내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 음봉이 3개밖에 없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한 14개월 되는 것 같은데, 양봉이 9개, 아니죠, 양봉이 11개, 음봉이 3개야. 조금 쉬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공개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고 했죠? 당분간 시장 못 간다. 박스권이다. 잘해봐야 박스권이다. 이거 맞다 1번. 이때 제가 언제야 이거? 2월달에 방송했던 내용 기억하시는 분 1번 눌러보세요. 기억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 네, 녹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네. 좀 쉬는 구간이에요 지금. 갑자기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시면 여길 돌파하고 쭉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조정이에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월봉 보세요. 야, 이게 무슨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큰일 났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괜찮네, 좀 조정 소화하면 나중에 다시 가겠네, 이런 상황입니까? 후자죠. 없죠? 문제가 없어요 별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월봉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도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예. 예측을 한 게 아니고요. 예측 못했어요. 예측을 했으면 제가 신의 반열에 올랐을 텐데, 아쉽지만 예측은 못했고, 이때 추세 깨질 때 깨지고 나서 이탈했으니까 당분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분석을 한 거죠. 이 분석은 쉬운 분석이니까. 예. 이런 거는 뭐 어려운 분석은 아니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제가 여기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여기도 그랬고, 저때 2월달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깨졌다. 당분간 지수 어렵다. 예. 박스권이다, 박스권. 이런 얘기 했죠.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 다시 하단에 온 거잖아요. 응? 박스권 당분간 여기 추세가 깨졌으니까 그렇다고 대세 하락을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에 왔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무슨 기계처럼 박스권 하단 딱 지지 반등 고점 지지 반등 이렇게 항상 무슨 법칙처럼 움직이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이거 밑으로 속임수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어제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오늘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차트 이렇게 그려드렸죠. 오늘 아침에 시초가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다가 미꾸리 달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제 그려드렸는데, 이런 흐름 없이 그냥 아침부터 땡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고, 근데 아직 이것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여기 이평선이 완전히 이렇게 뭉쳐서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바로 돌파한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트릭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외국인의 트릭일 수 있어요. 요즘에 트릭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데, 이렇게 어려워 보이게 일부러 만들어 놓고서 돌파하면은 그게 개인들이 참 난감한 거죠. 그죠? 이거 돌파하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돌파하네? 나 주식 다 팔았는데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예상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다시 반등주다 꼬꾸라져서 깼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월봉 보세요. 문제 있어요? 아까 코스피랑 마찬가지. 월봉으로 뭐 딱 보면 나오잖아요. 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전혀 안 생겼어요. 오히려 이게 조정이 나오는 게 다행이야. 이게 여기서 계속 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한번 꺾였으면. 이제 물론 1월달 2월달 흐름 너무 이게 완전히 이게 발동 걸렸을 때는 슈팅이 어디까지 나올지 몰랐던 어떤 상황도 있었죠. 연초에. 그때 우리가 뭐 천 얘기도 사실 했었는데, 천은 못 갔고요. 930선에서 고점 먹고 꺾였어요. 꺾였으면 이제 그 인정해야지. 뭐 계속 천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꺾였는데 계속 천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조정을 잘 소화하고 있다. 코스닥은 제가 볼 때 한 800선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외국인 형님들이 좀 악질적으로 하겠다 싶으면 800으로 내렸다가 올라가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78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코스닥이 무슨 뭐 앞으로 뭐 700 가고 600 가고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 대신에 코스닥이 좀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코스피는 여기가 이제 월봉상 잘 조정이 마무리되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신고가 나오고 2800, 3000 갈 수 있다고 봐요. 내년 안에 2019년도 안에 3000포인트 가능성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 당분간 이런 자리가 쉽지 않아. 이런 자리가 과연 이런 자리가 여기가 쉽게 돌파되겠느냐. 당분간 좀 어려워요. 여기가 돌파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코스닥이 이런 자리를 뚫고 900선 다시 회복하고 뭐 신고가를 기대해 보려고 한다면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신약이 그냥 빠바방 터져야죠. 신약이. 종전? 종전 된다고 코스닥이 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들바보님 알아두셔야 될 게 코스닥 시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코스닥은 종전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1등 뭐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등 신라젠, 3번 메디톡스, 4번 이거 뭐 바이오죠. 이것도 바이로메드, HLB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 거의 제약주야. 거의. CJ ENM 이거 미디어 주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미디어 주고. 뭐 종전되면은 뭐 신약 터져요? 응? 북한에 저기 뭐 항암제, 고가의 항암제 지원해 줍니까? 북한에 뭐 신약 개발 뭐 우선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보톡스 지원해 줍니까? 메디톡스. 이거 아니잖아요. 얘네는 별로 남북경협이랑은 연관이 없다. 오히려 최근에 남북경협주가 부각될 때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오히려 여기 상극이야. 상극. 남북경협이랑 상극이야. 그래서 얘네가 가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얘네들이 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응? 여러분 한 가지 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얘네가 가려면 누가 가야 됩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신라젠, 바이로메드가 가려면 누가 가야 돼요? 셀트리온이 가야 돼.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가 가든지 셀트리온 둘 다 가야죠. 얘네가 가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셀트리온이 물론 앞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갈 수 있어요. 셀트리온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최근에 주가가 이게 몇 배입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10만원 이하에서 39만원까지 찍었어요.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셀트리온이 아까 우리 퍼 봤죠? 퍼. 한국의 코스피 시장의 퍼가 몇 배라고요? 8.5배 이하다. 얘는 퍼가 지금 70배야. 70배. 코스피가 8.5배인데 얘는 70배입니다. 거의 뭐 과장 보태면 80배지.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과도하게 거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고 성장성이 있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이게 너무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올해 2월달 3월달에 뭐라고 했냐면 셀트리온 보고 여러분 신라젠 셀트리온 이런거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한 100억 간 느낌이다. 거의. 아무리 강남의 최고 아파트 최고 노른자 땅에 있는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그 100억이면 그게 여러분 손이 나갑니까 그게? 그게 그게 120억 150억 갈까요? 정말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 나중에 한 100년 뒤엔 가겠지. 그죠? 2100년도에는 강남 아파트가 100억도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한참 미래니까. 근데 지금 아파트가 100억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도 힘들다 이제는. 그래서 아무튼 코스닥이라는 시장 특성이 바이오 제약이 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다고 코스닥 종목이면 다 안된다 그건 아니죠. 코스닥 안에서 좋은 종목은 가겠죠. 근데 그 좋은 종목들이 보통 작은 종목들이니까 지수를 끌고 가지 못하겠지. 지수가 가려면 대형주들이 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에 몰려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셀트리온 제약을 별로 투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이제 보지 마세요. 2만원에서 지금 이제 6만원 왔잖아요. 이제 여기서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걸 여기서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응? 지금 싼 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좋은 주식이 많은데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주식을 지금 왜 높은 가격에 하냐 이거죠. 어? 바이오도 좀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날 이거 제 증거 자료를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이날 삼성바이오 이거 완전 매도 맥점자리다 차트를 하루에 2번이나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이거 기억나시는 분? 삼성바이오 완전 매도 목표치 다 왔다. 매도해야 되는 이거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자리다. 제가 이날 이 차트를 이렇게 이날 장중에 여기다 딱 이렇게 표시해 놓고서 이 차트를 장중에 2번이나 올려드렸어요. 그래도 안 팔면 할 말 없고. 예. 그래요? 반등시 매도라고 했죠. 삼성바이오 추세가 깨졌다. 예? 추세가 깨졌다. 그럼 뭐라고요? 추세가 깨지면 상승 추세가 깨진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등시 매도. 근데 반등시 매도인데 이게 반등이 여기까지 나올지 그건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파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무조건 매도해야지. 여기는 완전히 끝자리니까. 그냥 팔았어요. 네, 잘 팔았어요.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약간 얘기가 샜는데 코스피는 어디라고요? 코스피는 2300포인트 전후, 코스닥은 한 800선 전후까지는 한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대응해보자.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어제가 몇 포인트입니까? 어제 코스닥이 815포인트죠. 815에서 800까지 빠지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780까지 갈 수도 있지만 어제 자리에서 투매하는 거는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자리죠. 여기가 여기로 합시다. 여기로 합시다. 예를 들어 여기가 이날 종가가 827포인트야. 근데 그 다음날 815까지 빠졌어요. 이날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신의 영역에 들어서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5월 8일날 여러분들 내일 815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정말 815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 사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경우에는 하다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 이하는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구간인 것 같다. 대신에 코스닥은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가 저는 항상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고평가돼 있고 신용도 많고 하니까 이게 코스닥이 가끔 한 번씩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예상 못했던. 여기서 여기 이제 언제 여기가 2016년도 초인데 680포인트입니다. 680포인트인데 뭐 주가가 내리면 뭐 660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뭐 640까지 올 수도 있고 이 정도 예상은 당연히 하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글쎄 여기까지 왔어요. 680이었던 게 이틀 만에 590까지 왔다고요.
하루에 코스닥이 8% 폭락을 했어요. 어제 코스닥 몇 프로 빠졌습니까? 어제 3% 빠진 거예요. 3%. 근데 죽을 맛이죠. 근데 이날 8% 빠졌다니까요. 하루에. 이날도 7% 빠졌어. 7%. 그러니까 코스닥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은 개미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공포로 분위기 쏠리면 그냥 패닉이야, 패닉. 그냥 뭐 이성적인 분석, 뭐 퍼가 몇이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매도야. 매도 손절. 무서워. 이렇게 매도가 도미노처럼 쏟아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코스닥이 순간적으로 뭐 750까지 왔다고 칩시다. 이럴 확률이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내일 갑자기 악재 나와가지고. 그죠? 그럼 어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참으면 올라와요. 하루, 이틀, 3일, 4일 참으면 올라오네. 됐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이런 거는 순간이라니까, 순간.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나와도 금방 간다. 나와도 금방 회복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게 무서워서 주식을 팔고 이걸 기다린다. 그거는 좀 무모하죠.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예. 정말 이게 이런 게 무섭다면은 주식을 뭐 다 팔지는 않더라도 일부 현금 확보를 뭐 20, 30%? 예, 그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봐요. 반등 나올 때.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오면은 이게 뭐 쭉쭉쭉 이렇게 간다라는 가정은 좀 어려우니까, 오늘 반등 나왔죠? 내일 모레 뭐 예를 들어 반등이 좀 더 나온다. 그러면 좀 현금을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만들고 다시 이만큼 눌릴지, 뭐 이만큼 눌릴지, 뭐 옆으로 횡보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뭐 과격한 흔들림이 나오면 그때는 뭐 버텨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상황, 시장 상황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가봐야죠. 과연 뭘 할 것이냐, 과연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할 텐데, 주도 섹터를 볼 때 보통 제가 어떤 방법으로 보라고 지난 방송 때 강의를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종목 2000개 다 볼 거예요? 2000개를 다 봐가지고, 야, 여기가 주도 섹터였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저희도 힘들어, 그거는. 하루 종일 주식만 하는 저희도 그거 다 보기 힘들어요. 그쵸? 업종을 봐야죠, 업종을. 업종을 보면 답이 나와요, 다. 지금 어디가 살아있는 섹터고, 어디가 골로 가고 있는 섹터인지 업종을 보면 나온다. 업종을 볼까요? 요즘에 보니까 음식료 업종이 조금 좋아 보이는 게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음식료. 그죠? 근데 이거 보시면 사실 업종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업종을 본다면 또 뭘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음식료 업종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음식료 업종 차트를 보고 나서, 그쵸, 그 안에 있는 음식료 종목들을 또 따로 봐야 되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음식료 업종 차트가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직은 돌파가 안 나왔죠. 그죠? 여기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상승 추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는 뭐예요? 박스권입니다, 그냥. 박스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스권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 해야 되는 거죠? 아직은 상승 추세가 아니야. 그런데 음식료 쪽에 대장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CJ 제일제당 같은 거 볼까요? CJ 제일제당. 이거 어떻게 추세가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다 1, 아니다 2.
2죠. 이거는 뭐 이런 안 좋은 모양에서 올라가면 할 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이게 뭐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떤 확정적인 확률 높은 그런 흐름은 아니다. 얘는 아니야. 오리온 볼까요? 야, 오리온은 근데 얘는 별개죠, 별개. 예.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단기 과열이라서 뭐 매매용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이걸 사가지고 뭐 투자하겠다? 그거는 별론 것 같아. 농심 이거 1입니까 2입니까? 좋다 1. 아직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2. 이것도 2지. 예. 지금 음식료 쪽에서 제가 보고 있는 대장은요, 동원이에요, 동원. 자, 이거는 1입니까 2입니까? 1이네요 1. 이거 좋은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이 차트를 보고 1인지 2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지금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일단 하셔야 돼. 그거는 하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가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쪽은 동원 F&B 중심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대장주예요, 대장주. 근데 아직 음식료 업종 자체가 돌파는 안 나왔는데 동원 F&B 괜찮더라고요. 이게 동원, 여러분 동원 뭐 동원 저기 참치, 동원 뭐 왕만두, 동원 F&B 그쪽이잖아요. 동원식품. 자, 그리고 업종을 쭉 보다 보니까 종목 상담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종목 상담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자, 섬유의복? 섬유의복도 조금 이제 뭐 돌파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죠? 예?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볼만해. 근데 제가 이걸 봤더니 섬유의복 업종에서 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 가느냐 봤더니 그게 아니고, 섬유회복도 이제 예를 들어 대표주들이 한섬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한섬이나 뭐 LG 패션, LF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직 얘네들 아니에요. 아직 1이 아니야. 아직 2야 2. 예? 2죠? 아직 뭐 특별한 시그널이 없어요. 근데 얘가 잘 가는 이유가 FNF가 있어요. FNF. 예, 그렇죠. 예, 얘가 지금 워낙에 끌고 가니까 이 섬유의복 업종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지. 예. 또 뭐 업종 자체가 지금 뭐 대박이다, 좋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힘들다. 그래서 쭉 봤더니 화학 어때요? 화학 별로 뭐 그냥 그렇죠? 예, 뭐 박스권 하단일 수도 있고 뭐 올라오면 근데 또 바로 얻어맞을 자리고 별로 그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의약품 어때요? 의약품도 안 좋죠? 의약품 이거는 반등시 매도 여전히. 반등시 매도. 응? 추세가 깨졌다. 이만큼 오르고 추세가 깨져서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여전히 반등시 매도. 그죠?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녹화 방송 있을 테니까요. 늦게 오신 분들은 이따가 예, 녹화 방송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 어때요? 전기전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박스권이라고 했죠. 지난 방송에서. 전기전자는 이 추세가 깨졌는데 그렇다고 하락 추세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당분간 박스권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박스권이죠. 근데 이것도 재수 없으면 이렇게 하고 아까 코스피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N자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만약에 이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코스피가 무조건 2300 깨겠죠. 그죠? 왜? 이 전기전자 이게 삼성전자 차트랑 비슷하거든요. 거의. 삼성전자가 대부분이니까. 얘가 내려오면 삼성전자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코스피 깨지는 거지.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진짜 바닥 나오겠죠. 삼성전자도 바닥 나오겠죠. 자, 아무튼 예, 당분간 얘는 좀 그냥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의 차트예요. 그래서 IT 안에 얼마나 많은 업종이 있습니까? 전기차도 있고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요. 제대로. 그죠?
그래서 제가 전기전자가 별로라고 하는 거를 모든 IT 업 섹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섹터, 뭐 LNF 이런 건 어때요? 이건 1이에요, 2에요? 이건 1이지, 1. 이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신고가 딱 돌파하고 눌림목자리잖아요.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예. 전기전자가 안 된다고 얘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다. SK 코롱페 이런 것도 살아있고, 뭐, 그 다음에 뭐, SK 솔믹스 이런 애들도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죠, 이런 애들? 어쨌든 전기전자의 어떤 큰 틀은, 예, 그렇게 좋진 않다. 또 봅시다. 그 지금까지 좋은 업종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쭉 봤더니 정말 좋은 업종이 있었어요? 아직 없었죠? 할 게 없는 거야, 아직은. 예, 아직은 별로 매매할 종목이 이거다 싶은 업종이 없어요. 운수 장비 보세요. 이런 거 완전히 골로 가고 있죠?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안 돼요. 물론 이러다가 반등 나오겠죠, 당연히. 뭐 계속 빠지는 않겠죠. 반등 나오는데 이런 거 먹으려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 여기서 물려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응? 당연히 이게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좋죠. 여기서 팔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또 딱 기다리다가 여기서 딱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근데 이게 막상 이게 하락하는 종목은 힘들다고요.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에서도 물려서 손실 보는데 이게 하락하는 종목에서 저점 고점 이게 잡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락 종목, 하락 추세, 역배열 이런 건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유통업 어때요? 이것도 별로죠? 통신 요즘에 좀 반등 나오긴 했는데, 통신에 반등 나온 이유는 뭐 딴 거 없죠. 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대한 지수 방어주 유틸리티 간 거지 뭐. 금융 금융도 안 돼. 증권 당연히 안 되겠죠. 장이 안 좋은데 이게 뭐 증권이 되겠습니까? 보험도 안 되고 뭐 다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안 본 업종이 있어. 야, 이건 뭐야? 여러분,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거 살아있죠, 아직? 대신에 단점이 좀 변동성이 크네. 예? 이 너무 이게 변동폭이 크니까 문제지. 기본적으로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예.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가는 게 추세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아까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당장.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걸리면. 비금속 광물이 제가 무슨 업종이라 그랬죠? 비금속 광물이 제가 어떤 업종, 이거 여러분들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 비금속 광물이 시멘트 업종이라 그랬죠? 예. 뭐 금속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금속이 아닌 광물이다. 이게 뭐 금속 철강주가 아니에요. 비금속, 예, 광물 살아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승 추세 종목은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의 반대죠. 예, 조정시 매수.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예요? 예, 건설업종 차트죠. 건설업종. 건설업종은 뭐 시멘트 업종 방금 차트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하락폭이 이번에 깊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죠? 이렇게 돌파해서 거래가 빵 터져서 급등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면 좋았겠지만 그렇게는 못 갔고, 이렇게 가면 좋았겠지만 그렇게는 못 갔고 어떻게 된 거예요?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조정시 매수. 자, 봤더니 업종을 쭉 봤더니 여전히 전기전자는 박스권이네.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고점 매도. 제약바이오는 반등시 매도. 건설, 시멘트 이쪽은 조정시 매수. 예,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업종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제가 업종으로 보는데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섹터 안에 있는 철도주라든지 무슨 뭐 가스관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종 차트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왜? 세부 섹터기 때문에, 개별 섹터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국 건설 시멘트는 대북주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얘네가 살아있던 얘기는 이제 종목을 대북주 안에서 좀 좁혀서 보는 거죠. 철도 테마든 무슨 뭐 가스관이든 전력이든 뭐 에너지든 간에 뭐 물류 테마든 간에 그 안에서 또 추세가 살아있고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종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쪽 위주로 대응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면 3번. 네, 좋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그 뭐 종목들도 좀 언급을 드렸어요. 예? 이런 종목들도 제가 힌트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죠?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종목들은 여기가 깨지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때는. 그럼 여기 깨지면 손절매 하면 돼요. 뭐가 걱정입니까? 근데 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빠져도 이게 어디서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갑자기 안 좋아진 건지, 뭐 원래 안 좋았던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좋고, 여기가 깨지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명확한 기준이 있다. 네, 그런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게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대북주 쪽은 재료가 살아있고요. 앞으로 나올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북미회담은 큰 산을 넘었어요. 그죠? 북미회담 넘었는데 대신에 이제 북미회담이 좀 실망스러웠죠. CVID라고 하는 뭐 그런 단어가 빠져서 또는 뭐 북한의 어떤 비핵화 과정이 정확하게 약속되지 않아서 예,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 뭐 이 플랜이 뭐 잘못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은 이쪽이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나는 남북 경협도 불안해서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남북 경협조도 불안해서 못하겠다. 나 김정은 못 믿겠다. 트럼프 못 믿겠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예. 네, 정답.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쵸. 완전히 이제 개별종에서 이렇게 뭐 살아있는 종목들 들어갔다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만 해야지, 뭐, 업종 차트에서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 빼면. 예, 그런 상황. 일단은 그쪽이 된다고 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재료는 뭐가 있어요? 이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어떤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일단 한다고 하죠. 그죠? 빠르면 7월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종전선언이 7월 그 정전협정일에 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9월 달에 유엔 총회를 앞두고 종전선언이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남북 평화 무드는 트럼프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할 건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잖아요. 11월에. 그럼 이게 이번 6월 달에 북미 회담이 생각보다 좀 실망스럽게 나왔던 부분이 트럼프가 바보 등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차근차근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단계적으로 고조시켜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분석들이 지금 뭐 유력한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왜냐면 지금 6월달에 다 터트려 놓고서 나중에 뭐 잘 안되고 이러면 실망만 있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종전선언도 하고 정말 북한이 뭐 핵무기 반출을 실행하고 뭐 제재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고 평화협정 맺고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이어지면 정말 트럼프의 어떤 업적이 계속해서 가산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정정 나중에 뭐 그게 없었다 칩시다. 결과적으로 11월에 갔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주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주가 쭉 올랐다가 쭉 빠졌잖아요. 앞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기대감만 있어요. 그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겠냐고 이렇게. 아니다. 여러분, 바이오주가 왜 갔습니까? 바이오주가 왜 갔어요? 제약바이오가 올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갔죠. 기대감으로 간 거죠. 지금 막상 봤더니 뭐 개뿔 뭐 있어요?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몇몇 기업들. 몇몇 기업들은 뭐 임상이 좀 진행이 잘 되고 기술 이전이 뭐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막상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신라젠 뭐 별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여기서 보세요. 신라젠이 빠졌어. 에이, 이거 신약 이거 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이라도 이거 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가죠. 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갔잖아요. 또 빠졌어. 아니 또 없나?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가잖아요. 이게 쉽게 안 죽는다고요. 이제 좀 죽기 시작했지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쉽게 안 죽는다고. 남북경협 재료가 앞으로 7월, 8월, 9월, 11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 구간에서는 반등을 노리는 매매가 낫다.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정말 그 끝에 가서 이게 어떤 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 끝까지 붙들어매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마치 제약바이오를 여기서 기대감만 가지고 사가지고 끝까지 신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할 수 있어. 왜? 아니면은 그건 꽝이니까. 이해 가시죠? 대북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실적주. 아까 제가 히트트린 이런, 뭐, 예를 들어 이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더 있어요. 뭐 몇 개가 아니죠. 많이 있죠. 이런 종목들 또는 어떤 차트 흐름이 꼭 이렇게 신고가 돌파를 안 했더라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렇게 장기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돌아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동원 FMB 같은 거
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좋은 거예요. 예, 이런 종목도 위주로 매매하시고 하면 되는데, 자, 네페스? 제가 네페스 아까 제가 장중에 종목 상담 채팅방에서 했던 거 보신 분? 아까 장중에 현장에 계셨던 분? 아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이런 그림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네페스를. 아, 이걸 뭘 질문을 해요. 그냥 팔아야지 뭐. 여기서 무슨 뭐 따블 먹을 거예요? 예? 이게 여기서 뭐 대박이 날지 안 날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냥 팔아야지 그런 거를. 팔고 딴 거 하면 돼요. 이거를 모든 주식을 내가 끝까지 완전 최고점 머리 꼭대기까지 먹겠다, 나 중간에 팔고 올라가면 열받아 죽겠다, 이렇게 하면 주식 안 됩니다. 예, 이거 그냥 팔면 내가 그냥 팔라고 했어요. 그냥 정 욕심 부리겠다면은 뭐 기준선 잡고 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팔에 그냥 그대로 빠졌잖아요. 응? 아침 고점이 얼마야? 아침에 17% 플러스 했는데 이거 종가에 지금 마이너스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예, 지금 네페스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라든지, 그죠? 뭐 이런 자리. 그죠? 예, 이런 자리에서 네페스를 보고 뭐 분석을 해서 매매를 했다면 잘한 거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거 사도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런 건 괜찮은 자리였죠. 아까 동도님이셨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누가 질문하셨는지. 동도님 이거 아까 보유하고 계셔서 질문하신 건가요? 응? 매도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잘했어요. 이게 뭐 딴 거 하면 되죠. 이게 무슨 뭐 이 종목에 목숨 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정말 뭐 회사가 정말 좋다, 어? 이 회사가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고 저평가돼 있다, 그럼 제가 팔라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아, 좋은 종목이면 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자세하게 분석 안 해봤지만 실적도 아직은 그렇게 뭐 의미 있는 흐름이 안 나오고요. 앞으로 전망치는 잘 잡히는데 이게 여기서 막 다이렉트로 쭉쭉쭉 치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분봉 보고 모르는 종목 들어간 거예요? 그런 종목은 올라가면 무조건 파세요. 그냥 물어보지도 마시고. 모르는 종목이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걸 뭐 합니까? 무조건 팔아요, 모르는 종목은. 아는 종목도 저는 올라가면 팔아요. 단타로 들어갔으면은 아는 것도 팔아요. 아, 내가 단타로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올라갈 때마다 욕심을 내? 한도 끝도 없지 그러면. 예. 자, 그 다음에 방송이 안 나와요? 방송, 예, 6시 반인데요. 제가 오늘 한 6시 반까지 원래 하려고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뭐 종목 상담이라든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세요. 아, 참, 이게 중요한 얘기 안 했다. 아유, 나 큰일 날 뻔했네. 오늘 사실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대응.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예? 도움이 돼요? 아, 도움은 되는데, 예, 도움이 조금 심리적으로 되고 한 이틀 장 흔들리면은 다 까먹어요. 백지야, 백지. 결국 이 방송을 듣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막상 여러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많다고. 자, 대응 전략.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공개 방송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반등시 매도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 뭐 막상 잘 안 되잖아요.
왜 막상 안 됩니까?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고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는 요 정도 하락장에서는 주도주는 살아있어요. 주도주는 살아있고 이제 어설픈 종목들만 하락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설픈 거 많이 빠진 걸 사서 안 빠진 주도주를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그죠? 많이 빠진 걸 팔고 안 빠진 걸 사라고?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번 급락장은 주도주든 뭐든 다 급락했어요. 같이. 오히려 주도주가 더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워낙에 급락하니까 강했던 종목이 많이 빠지고 그냥 어설프게 널브러져 있는 종목들은 덜 빠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 전략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많이 올라갈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죠?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종목,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 그리고 더 빨리 올라갈 종목. 그렇죠. 이런 종목들 있죠. 내가 딱 봐도 반등이 약할 것 같은 종목, 아니면 난 잘 모르겠다 종목, 애매한 종목, 하락 추세 종목, 역배열 종목,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약할 것 같은 종목은 남들 주도주가 10% 20% 반등할 때 1% 2% 올라올까 말까고, 주도주가 30% 40% 올라갈 때 5% 6% 올라올까 말까고.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잘 모르는 거고, 애매한 것도 뭐 남도 올라갈 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하락 추세 종목, 역배열 종목은 더 빠지죠. 잘못하면 더 빠지는 거야 이거는. 그럼 이런 거 덜 빠질 종목을 사서 올라갈 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번 기회는요, 종목 교체의 절호의 기회다. 제약바이오주들 보셨죠? 물론 결과론입니다만, 이건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자, 2월 초에도 급락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이 있었죠? 급락이 나오면 다 빠져요. 주도주도 빠집니다. 어설픈 종목도 빠지고 하락추세 종목도 빠지고 애매한 종목도 빠지고 다 빠져요. 그때 그런 걸 팔아서 주도주, 그 당시 주도주는 뭡니까?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낙폭 과대 종목 셀트리온을 샀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셀트리온을 단기 낙폭 구간에서 같이 샀다. 교체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샀어요. 기억나시죠? 이날
이날 2월 8일날 이게 어디야 저가가 23만 8천원 때까지 갔다가 종가에 27만원까지 올랐고 그 뒤로 39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여기 샀으면요, 뭐 결과론적으로 한 달 보유했잖아요. 한 달 보유했으면 50% 이상 올라갔어요. 50% 이상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최저점에서 안 잡혀서 그렇지. 5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최저점부터 해볼까요? 최저점, 최고점부터 해볼까요? 64% 올라갔어. 그럼 내가 이때 이 급락장에서 10% 20% 손실 종목을 팔아서 셀트리온을 샀으면 만회가 되고 남죠. 물론 뭐 여기서 최저점 사가지고 최고점까지 안 가져갔으면 못 먹겠지만 어쨌든 회복이 빠르잖아요 이게. 근데 어설픈 종목은 여기서 지수가 회복이 나와도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오히려 더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해서 만회를 해야 된다. 뭐 물론 그렇게 종목 교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손 놓고 있자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아, 손실이 지금 10% 이게 12%인데 이거 어떻게 팔지? 아니 팔고 20% 수익 날 종목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내가 지금 10% 물려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20% 올라갈 것 같아. 내가 지금 물려 있지만 이거는 20% 30% 갈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보유하면 되죠. 그런 종목은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 나는 뭐 잘 모르겠다, 약할 것 같다 이런 거를 굳이 손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버티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번이 이거 기회다.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 VIP에서는 단타반 있잖아요. 단타반이 원래 어제까지는 현금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제 현금이 평균적으로 뭐 60, 70% 있는 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보자. 오늘 주식 비중을 좀 채워서 단타반이 오늘 현금 비중, 주식 비중이 거의 최소 60%, 70%, 80%까지 채웠어요. 오늘.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 반등 나오면 또 줄이겠죠. 그리고 조정 나오면 또 채우겠죠. 그죠?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낙폭가대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중타반은 조금 이제 물린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다 지금 좋은 종목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은 다 수익 날 수 있어요.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도 있지만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 평가 손실이지만 앞으로 수익 날 수 있어요. 예. 앞으로 수익 내고 팔았는데 더 올라갈까봐 그게 무섭지.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도 물려있어요. 일부 종목들 이거 살 수 있어요. 지금 싸게. 예,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크게 반응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종목들로 교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VIP를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오늘 뭐 하니까 또 이벤트를 하는데 VIP 단타반 뭐 또는 중타반 3개월 가입시 얼마입니까? 20% 할인? 뭐 이거 이벤트 뭐 한다고 해요. 네. 손실을 빨리 복구하는 방법은 주도주를 잘 사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잘. 예? 지금 시장이 지금 당장 뭐 넘어가서 신고가 나고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손실을 만회를 제대로 하려면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 회복되겠죠. 응? 앞으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뭐 애매한 종목도 올라갈 수 있어요. 크게.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수는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다 이만큼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됐어요? 셀트리온은 여기서 이만큼 내리고 이만큼 올라가죠? 응? 봐보세요. 지수는 여기서 이만큼이고 주도주는 잘 고르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죠. 당연히 예, VIP 오시면 매도할 종목 또는 뭐 보유할 종목, 더 살 종목 이렇게 관리해서 예, 채팅방에 질문하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도 있고요. 예. 우리 명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 혼자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응?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혼자 이거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야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초보자분들이 이걸 주식시장 이 시장에서 한다? 야 정말 말리고 싶어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런 초보자분들은 주식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하고 소액으로 몇 년 동안 소액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시장을 이겨낼까 말까지 그냥 무대포로 덤비면요 회비가 이게 뭐야 한 달에 물론 몇십만원 나가지만 내가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그거 뭐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한 달에 몇백만원 날라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물론 VIP도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을 평가 손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보다는 낫다. 여러분들보다 낫다. 손실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00만원 손실 볼 때 우리는 200만원 손실 보면 혼자 한 것보다 난 거죠. 그죠? 내가 500만원 손실 보고 있을 때 200만원 손실 봤으면 잘한 거고요. 또 VIP는 200만원 손실 보다가 300만원, 400만원 수익 낼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는. 높아요. 그동안도 그래왔고. 예? 그 이상 회복이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희 최근에 VIP에서 매도한 종목 중에서 사면철강 있어. 사면철강 이거 중타반에서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 방송은 VIP 분들도 볼 수 있고요. 녹화로 다 남기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샀어요. 이런 데서. 응? 사고 이제 이때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추가 상승을 봤죠. 21선 지지 추가 상승을 보고 이제 편입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며칠 되지 않아서 트럼프가 북미회담 취소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주가가 밀렸다 올랐다 막 난리를 해가지고 사실 대응이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중간에 뭐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전량 매도 아니고요. 일부 매도 다시 내려오면 재매수 올라가면 또 일부 매도 내려오면 재매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지수가 폭락하니까 이거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여기서 사고 팔고 하다가 팔고 다시 기다렸는데 일부 팔고 기다렸는데 이게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샀어요. 사기는 다시 비중 확대를 했는데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힘들죠. 그죠? VIP 분들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힘드네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때 손실이 뭐 예를 들어 10몇 프로 손실이었다고 칩시다. 한 10% 손실이었던 것 같아. 평균적으로. 근데 그때 애매한 종목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면철강을 샀다면 이틀 만에 급등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했어요. 네? 전량 매도 했어요. 여기서 전량 매도. 가스관으로 이제 엮였죠? 전량 매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더 날라갔어. 여러분 이게 앞으로 3일차가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뭐 7,000원 전후 위에서 팔았지만 오늘 8,000원이고 이게 9,000원 만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너무 힘든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좀 빨리 판 경향이 있어요. 이 종목은. 예. 그럼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애매한 종목 가지고 있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빨리 VIP 종목들을 교체를 해서 이렇게 빨리 팔든 늦게 팔든, 그죠? 휴스틸은 다 이제 공개했죠. 근데 참 저희 휴스틸 여기서 샀어요. 마찬가지 샀어요. 물렸어. 이건 안 팔았어요. 아예. 이거는 아예 이 주식은 아예 팔지 않았어요. 무조건 버텼어요. 수익 냈어 이날. 자 여러분, 이거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되게 편안해 보이죠? 야 좋겠다. VIP 여기서 사가지고 편안하게 갖고 있다가 수익 내고, 차 VIP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야 여기서 중타원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왜냐면은 이게 수익이 나다가 다시 뭐 본전권 오고, 수익이 나다가 본전권 오고. 근데 수익 나다가 본전권 온 거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손실 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워낙에 장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하나가 아쉬울 수 있죠. 아 저거라도 좀 팔았으면 될 텐데. 약 올랐어요? 우리 뽀유리님이 아마 중타반 회원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거 간다 어차피. 이거 버티면 간다. 그 전에 다 팔았어요? 아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VIP 회원들 중에서도 전략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제가. 뭐 전략대로 무조건 할 수 있다,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을 들으면 낫다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저희가 훨씬 나요. 응? 아무렴 저희가 밥만 먹고 10년 동안 주식만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휴스틸이 여기서 힘들었죠? 예, 3연차강 힘들었죠? 그 뭐 의미 있어요? 여기서 힘들었던 게 지금 보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도 수익님, 뽀유리님, 이런 데서 힘들었던 게 지금 보니까 내가 그거 왜 힘들어 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이거 왜 힘들어 했을까?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야 나중에 보니까 이런 데서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마치 셀트리온을 들고 이런데 셀트리온 들고 손실이 몇 프로예요? 손실이 뭐 12% 났다고 칩시다. 아휴 VIP 했는데도 수익도 안 나고, 이거 뭐 장도 안 좋고, 이거 괜히 해가지고 이거 아우 12% 손실 이거 언제 올라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저희가 신은 아니잖아요. 뭐 최저점에서만 매수하고 사자마자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종목이 이런 종목이 2배도 올라가고 3배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0% 20%도 아니고 이런 종목인데 여기서 과연 힘들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 VIP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손실 중인 종목들도 앞으로 이게 100% 갈지 20% 뭐 200% 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손실이에요? 앞으로 100%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응? 앞으로 50%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잖아요. 평가 손실에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셀트리온이 처음부터 대박주였냐고요. 얘도 고생하고 손실 났다고 처음에. 그래서 아무튼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빨리 만회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대응하시고, 또 그렇다고 막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는 좀 조정시 매수해서 반등시 매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급등할 때만 따라다니지 마시고 막 올라가는 것만 보는 분들 계세요. 불나방처럼. 아프리카도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니까 기억났는데, 이날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강하다고. 이거 강하네요.
아, 강하면 강하대로 놔두세요. 그냥 이런 거 강한 걸 왜 따라잡아요, 여기서. 응? 강하죠? 다음날 안 강해요. 그냥 현재 강한 거지, 강하다고 내일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거 잘못하면 물린다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단타반에서 종가에서 하는 거는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한 시그널이 있는 종목들이죠. 응? 확실한 시그널이 있는 종목들을 사서 원칙이 있잖아, 원칙이. 응? 예를 들어 위험한 구간에 샀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얼마에 어느 정도에서 팔겠다라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 순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그냥 일단 사놓고서 뭐 팔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은 다 물려요, 나중에 가면. 예. 그래서 매독매매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도 시장이 또 많이 빠졌으니까요. 예. 저희는 아무튼 저는 공개 방송을 좀 보통 하는 타이밍이 그래요. 시장이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회복이 들어오려고 할 때 공개 방송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때가 타이밍이 좋으니까. 이런 데서 공개 방송해서 가입하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무리죠. 왜냐면 이미 다 수익 중이고 좀 조심해야 될 단계가 남았는데, 이런 데서는 제가 이제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사실. 최저점이 아직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VIP 와서 이런 데서 다 대응하면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VIP 가입하고 나서 장이 빠져요. 이렇게 돼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면은 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대응대로 해야 이런 장에서도 적절한 대응, 교체, 뭐 보유 이런 것들이 돼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튼 혼자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혼자 하시고요. 예. 어려우신 분들은 VIP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종목 세팅을 뭐 현재 VIP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종목 세팅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단타반 아직 현금도 있고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여력도 많고, 성향이 맞게 단타반을 오시든 중타반을 오시든. 근데 요즘엔 단타반도 조금 중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초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평범한 장에서는 그냥 원칙대로 단타 매매 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이런 낙폭가 대장 있죠. 이런 낙폭가 대장에서는 굳이 단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잘 매매하면 더 고수익이 더 쉽게 나는데,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대박 냈잖아요, 단타반도. 근데 어제 코스닥 레버리지 좀 아쉬웠어. 어제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의외로 강했어요. 의외로 강하게 다이렉트로 올라서, 어제 좀 걱정했던 게 좀 무색할 정도로 좋았는데 내일 또 봐야죠.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VIP 상담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 남기시면, 언제까지? 오늘 며칠이죠? 6월 20일이죠? 오늘이 6월 20일 수요일이죠? 다음주 월요일까지 해볼까요? 자, 다음주 월요일까지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이번주 주말까지, 다음주 월요일까지 가입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시면 20% 할인 혜택이 꽤 큰 겁니다. 3개월에 얼마죠? 얼마예요? 1 플러스 1도 있고. 에헤이. 아이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 몇십만원 할인 될 텐데, 거의 6, 70만원 할인 될 텐데, 그죠? 6, 70만원 할인 될 거예요. 신규 회원님들한테만 저희가 드린 혜택이니까, 이번 기회 잘 활용해 보시고. 아, 그래요? 네, 오늘 방송 제가 오늘 저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좀 멘탈 케어, 멘탈이 힘든 구간이니까 멘탈 케어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한 게 제일 커요. 좀 어떻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까? 어때요?
막 이런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애 오면은 막막하고 앞으로 뭐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깡통 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시장이 완전히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 별의별 상상이 다 가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또 채팅방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당황하는 거는 왜 당황하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당황해요. 네? 아니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당황하죠. 이걸 예상을 했던 사람은 당황 안 하죠. 응? 이걸 예상한 사람은 당연히 당황 안 되는데 보통 예상이 안 되는 흐름이 나올 때 당황하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야. 올라갈 때도. 우리가 주식을 팔았는데 와, 이 정도 올라갔으면 다 했다 돼서 팔았는데 막 생각지도 못하게 막 추가 급등이 나오고 이러면 당황하잖아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가지? 어제 같은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의 하락은 우리가 감내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초 뭐 이 정도 조정 정도는 우리가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차이는 초보자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는 거고 이제 그래도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제 같은 날 주식 매도하는 거 아니다, 보유해야 된다, 오히려 더 사야지 뭐 이걸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한번 잘 해보시고요. 녹화 방송 바로 올라갈 테니까 방송을 다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녹화 방송을 시청하셔가지고요. 내일 이후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